우리 헌법은 87년 헌법입니다. 낡았습니다. 한계가 뚜렷합니다. 바꿀 때가 됐습니다. 재헌절에서 이재명 대통령이 실현 가능한 또 여야 합의 가능한 것부터 단계적 개헌에 대한 의지를 천명했고 우원식 의장도 전면적인 개헌보다는 단계적 개헌을 강조했습니다. 국민 여론도 동아일보 리서치 조사에서 62%가 개헌 필요성을 공감했습니다. 그러나 헌법을 고친 이래 국민이 참여하고 주도할 방법이 우리 헌법에는 전혀 없습니다. 이번에 입법 발의하는 개헌절차법은 헌법 개정안을 국민 주도로 만들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국민 주도로 만들되 내년 지방선거 때 국민 투표에 붙일 수 있을 만큼만 개헌을 해보자는 법안입니다. 금년 말까지 국민 주도로 개헌안을 만들고 내년 3월 31일까지 국회 개헌특위가 개헌안을 확정하고 내년 지방선거에서 개헌 국민투표 실시를 규정하는 법안입니다. 절차와 일정을 국회 스스로 규정해서 22대 국회에서는 그 어렵다는 개헌에 첫 발을 내딛자는 법안입니다. 나라의 번영을 위해 딱 한 번만이라도 개헌에 성공하는 국회를 만들어 봅시다. 그러면 민형배 의원님 모두 발언 있으시겠습니다. 네, 국회 공정사회 포럼 대표를 맡고 있는 민형배입니다. 우선 개헌 절차법을 통해서밖에 개헌에 접근할 수 없는 우리 정치 현실에 반성을 먼저 합니다. 사실은 굳이 이렇게 법적 규정이 아니라 정치적 과정으로서 자연스럽게 개헌이 가능해야 하는데 그러지 못하는 안타까움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황운하 의원께서 말씀하셨듯이 이 개헌의 필요성은 부정하는 분들이 거의 없습니다. 그만큼 시대 상황이 개헌을 요구하고 있다는 뜻일 겁니다. 그만큼 우리 국민들의 요구가 높아져 있다는 그런 의미일 것입니다. 그동안 정치권은 개헌을 못하는 것이 아니라 하지 않아 왔습니다. 그 말은 직무를 유기하고 있었다는 뜻과 다르지 않다고 봅니다. 할 수 있는 일인데 이런저런 핑계로 해야 할 일을 못하는 그런 상황에 있었던 것입니다. 하지 않는 상황에 있었던 겁니다. 그래서 이제 하지 않는 상황으로부터 하는 상황으로 옮겨가기 위해서 불가피하게 이런 개헌 절차법을 준비했습니다. 내용의 핵심은, 이 법의 핵심은 개헌의 절차를 규정하는 것이고 그 과정에 국민주권 정부에 어울리는, 국민주권 시대에 어울리는 국민 참여를 원칙적으로 보장하는 가장 기본적인 원리로 삼는 그런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개헌의 필요성에 공감하는 모든 분들이 함께해 주시기를 기대합니다. 고맙습니다. 오늘 저희는 헌법 개정 및 정치제도 개혁의 일정과 절차에 관한 법률안을 발의합니다. 우리 헌법은 낡았습니다. 낡은 헌법이 민주주의 발전을 가로막고 있습니다. 권력 분립도 어렵게 만듭니다. 국민의 권리도 제한적입니다. 선진국 대한민국에 어울리지 않습니다. 더 좋은 국가로 가는 우리 발목에 찬 족쇄입니다. 헌법 개정에 반대하는 사람은 거의 없습니다. 그런데 헌법 개정은 어렵습니다. 지금 헌법에는 개헌에 국민이 참여할 여지가 없습니다. 국민은 오직 국회에서 통과한 개헌안에 찬반 투표만 할 수 있습니다. 국민이 주도하지 못하다 보니 원내 정당들이 200석 찬성으로 국회를 통과할 개헌안을 만들어야 합니다. 교섭단체 하나가 단어 하나라도 핑계 삼아 어깃장을 놓거나 태업을 하면 개헌은 실패합니다. 이미 한번 경험했습니다. 헌법 개정 및 정치제도 개혁의 일정과 절차에 관한 법률안, 이하 개헌 절차법은 두 가지 목적이 있습니다. 하나는 국회 스스로 개헌 절차와 일정을 규정하여 법에 따라 개헌하자는 것입니다. 다른 하나는 개헌안은 국민 주도로 만들고
국회가 이를 지원하고 존중하자는 것입니다. 개헌절차법은 국회 소속으로 범국민 헌법 개정 및 정치제도 개혁 추진협의회를 두고 추진협의회에서 국민 개헌안을 수립하도록 했습니다. 정당, 시민사회, 학계 및 법조계 추천으로 구성되는 추진협의회는 올해 12월 31일까지 헌법 개정안 기초안과 정치제도 개혁 기초안을 국회에 제출합니다. 국회는 헌법개정특위와 정치개혁특위를 12월 31일까지 설치하여 추진협의회가 만든 기초안을 받아야 합니다. 개헌특위와 정기특위는 국회가 내년 3월 31일까지 개헌안과 정치개혁안을 의결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합니다. 개헌절차법은 2018년 개헌 실패를 반면 교사로 삼고 있습니다. 또한 21세기 들어 국민주도 개헌을 시도한 다른 나라들의 사례를 참고했습니다. 우리 실패 경험과 외국의 국민주도 개헌 사례 모두 절차법이 필요하다는 점을 알려줍니다. 실패하지 않는 개헌을 위해 개헌 절차법 제정에 공을 많이 들였습니다. 대선 기간인 지난 5월 개헌 절차법의 필요성을 주제로 국회에서 시민단체분들과 토론회를 열었습니다. 얼마 전 7월에는 개헌절차법 초안을 놓고 시민단체 활동가 및 전문가들과 공청회도 열었습니다. 토론회와 공청회에서 나온 의견을 수렴하고 국회 법제실의 조언을 참조해서 오늘 발의하는 개헌절차법을 성안한 것입니다. 국회의장도 정부 국정기획위원회도 국민주도형 개헌으로 방향을 잡은 것 같습니다. 매우 잘된 일입니다. 그러나 내년 지방선거에서 역사적인 개헌 국민투표를 하려면 국회가 가진 시간이 매우 촉박합니다. 국민주도 개헌이 한 번이라도 성공하려면 개헌 절차법의 조속한 상정과 통과가 필요합니다. 올해 정기국회까지 이 법에 따른 추진협의회 구성을 목표로 해야 합니다. 낡은 헌법도 족쇄지만 개헌은 결국 실패할 것이라는 예측도 또한 족쇄가 아닐 수 없습니다. 단 한 줄이라도 우리 국민이 만든 개헌안을 내년 지방선거에서 국민 투표에 붙입시다. 그렇게 한번 해봅시다. 개헌 절차법은 절차를 강제하는 법이 아니라 족쇄를 푸는 법입니다. 조속한 통과를 요청합니다. 2025년 7월 28일 헌법 개정 및 정치제도 개혁의 일정과 절차에 관한 법률안 발의 국회의원 일동